서동주 너 이제 그만 죽어줘야겠다. 이 대사 기억나시나요? 드라마의 시작부터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허일도의 살에 넘치는 대사입니다. 깊고 푸른 바다 위 작은 보트를 타고 다가온 한 남자가 서동주를 향해 총을 겨누는 장면으로 드라마는 시작됩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저는 첫 회부터 완전히 이 드라마에 빠져들었어요. 대상그룹 부회장 자리를 놓친 허일도는 자신의 앞길을 방해하는 서동주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심장이 아닌 서동주의 옆구리를 쏩니다. 백발백중의 사격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질문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수수께끼가 됩니다. 내 아들은 그냥 물에 빠져 죽은 거야. 허일도의 이 중얼거림에서 우리는 무언가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서동주가 허일도에 숨겨진 친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이 드라마는 여기서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서 부자관계와 가족의 의미에 대한 깊은 탐구로 발전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에 완전히 몰입했던 이유 중 하나는 허일도라는 캐릭터의 복잡한 내면을 너무나 섬세하게 그려낸 연출과 연기였어요. 그는 단순한 악역이 아닙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 당시 끔찍한 고문을 당한 트라우마를 가진 인물이자 자신의 친아들을 외면했던 아버지이고 또한 염장삼이라는 무시무시한 조직에 정신적으로 지배당하는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과거 대산의 사위인 자신의 친구가 죽고 허일도가 대산의 사위가 될 기회가 생겼을 때 허일도는 과거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서동주의 존재를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친아들 하나 때문에 이런 큰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고 판단했었다. 이 문장이 허일도라는 인물의 비극적인 선택을 완벽하게 설명해주죠. 이런 복잡한 과거사가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방식이 정말 설득력 있게 그려져 있어요. 잠깐! 더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매주 이렇게 흥미진진한 드라마 리뷰로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드라마의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 서동주의 기적적인 생존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총에 맞고 바다에 빠진 서동주를 구해준 인물이 바로 배원배라는 전직 간호사입니다. 이 캐릭터는 정말 흥미로운 존재예요. 당신 살리려고 당신한테 썼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죠. 해고당한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몰래 가져온 진통제와 진정제로 서동주의 목숨을 구하는 배원배의 모습은 처음에는 수상해 보이지만 점차 드라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력자로 성장합니다. 그의 손버릇이 나쁜 특성이 나중에는 서동주의 복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 정말 절묘한 복선이었어요. 서동주와 배원배의 첫 만남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서동주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낯선 집에서 배원배가 들고 있는 주사기를 보고 패닉에 빠지는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격렬한 몸싸움은 두 캐릭터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정해주는 장면이었어요. 복수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서동주의 이 제안으로 두 사람은 불편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저는 이 순간이 드라마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서동주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허일도와 배후에 있는 염장삼이라는 세력을 향해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하죠. 여기서 드라마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염장삼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염장삼은 단순한 악역을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과거 국정원 고문실에서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했던 이 인물은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숨겨진 권력을 쥐고 있는 어두운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미 서동주가 염장삼에게 찍혔기 때문에 허일도는 차라리 내 손으로 서동주를 보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설정이 드라마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반전을 더해줍니다. 허일도가 서동주를 죽이려 한 것은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라 염장삼의 더 끔찍한 고문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뚤어진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복잡한 감정이 얽힌 설정이었고 덕분에 드라마는 단순한 선악 구도를 벗어나 훨씬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서동주의 복수 계획은 정말 치밀했어요. 스위스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 천 회장의 비자금을 찾아가는 과정 등은 마치 범죄 스릴러를 보는 듯한 짜릿함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서동주가 허일도와 염장삼의 관계를 파악해가는 장면들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하지만 정작 서동주는 자신이 평생 찾아왔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허일도라는 사실을 모른 채 복수를 준비합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드라마의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켰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총을 쏜 건지 제발 부활이라도 해줘라 동주야. 허일도의 이 독백은 그의 내면의 갈등과 후회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총을 쏜 것이 자신의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그의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어요. 드라마가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찾아옵니다. 바로 서동주가 허일도를 직접 찾아가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정말 숨막힐 정도로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그랬냐고. 서동주의 이 질문에 허일도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는 마침내 친부임을 밝히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소화기에 의해 서동주는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두 인물의 연기가 정말 압권이었어요. 말하려는 허일도와 진실을 듣기 직전에 쓰러지는 서동주, 그 찰나의 순간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서 드라마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서동주를 습격하고 염장삼에게 넘긴 주체가 바로 청구회라는 또 다른 비밀 조직이었다는 것. 이 설정을 통해 드라마는 단순한 개인의 복수극을 넘어 대한민국의 숨겨진 권력 구조와 그 안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청구에 의해 염장삼에게 붙잡혀 간 서동주는 과거 국정원 고문실로 쓰이던 곳에 끌려갔고, 염장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끔찍한 고문을 해서 서동주가 스위스 계좌의 비밀번호를 밝히게 만들려는 심산이었다. 이 설정은 한국 현대사의 아픈 기억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불의와 그림자를 상징적으로 그려냅니다. 특히 민주화 운동 시절의 고문 장면을 연상시키는 연출은 보는 이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드라마는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염장삼이 서동주를 고문하려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총성이 울립니다. 바로 허일도가 염장삼을 쏜 것이죠. 총을 쏜 사람은 다름 아닌 허일도였습니다. 허일도는 자신의 친아들 서동주가 자기가 당했던 그 끔찍한 고문을 당할 거라 생각하자 마음속에서 천불이 나며 미칠 것만 같았어요. 이 장면은 드라마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마침내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나선 허일도의 모습은 정말 눈물을 자아냈어요. 여기서 허일도는 더 이상 악역이 아닌 비극적인 영웅으로 변모합니다. 미안했다. 나는 이제부터 내 모든 죗값을 치를 테니 꼭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 넌 내 자식이니까 반드시 그래야만 해. 경찰에 체포되며 허일도가 남긴 이 마지막 말은 그의 복잡한 내면과 마침내 깨달은 부성애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넌 내 자식이니까라는 대사가 중요한데 이 말이 서동주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여운남을 가리키는 것인지 드라마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둡니다. 여운남이라는 캐릭터도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적상으로는 허일도의 자식이었지만 혈연관계는 아니었던 여운남은 서동주의 사랑하는 사람이자 복수 여정에서 중요한 조력자로 등장합니다. 염장삼이 여운남까지 납치했다는 설정은 드라마의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킵니다. 염장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끔찍한 고문을 해서 서동주가 스위스 계좌의 비밀번호를 밝히게 만들려는 심산이었다가 끝까지 말을 안 할 경우를 대비해 여운남까지 납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설정은 서동주의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허일도의 구출행위가 더 큰 의미를 갖게 합니다.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까지 구하는 행위로 확장되는 것이죠. 허일도와 서동주의 관계는 혈연으로는 부자지만 서로를 모르고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로 지내왔죠. 반면 여운남은 호적상으로만 허일도의 자식이었지만 가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나눠왔습니다. 여운남은 호적상 자식이었지만 자식은 아니었고 서동주 또한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고 자랐으니까요. 이런 설정을 통해 드라마는 가족이란 단순한 혈연관계를 넘어서 함께 나누는 삶과 책임, 그리고 선택에 의한 유대에 기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드라마 후반부에서 허일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서동주를 구하는 장면은 비로소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선택을 보여주죠.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복수와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서동주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허일도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수보다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서동주는 배원배와 함께 염장과 허일도에게 복수하러 떠났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복수의 여정이 결국 화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이 드라마의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 중 하나였어요. 복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 뿐이지만 용서와 화해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드라마에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권력의 남용과 진실의 억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었습니다. 염장삼과 청구회로 대표되는 비밀 권력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무고한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세상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총으로 쏘나. 나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죄책감이 마음속에서 퍼져나왔으니까요. 게다가 거액 2조 원을 물어내라는 염장의 허무맹랑한 요구를 들으면서도 허일도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설정을 통해 드라마는 개인이 거대 권력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특히 허일도가 결국 염장삼에게 총을 쏘는 장면은 오랜 트라우마와 공포를 극복하고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는 순간으로 그려져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드라마의 또 다른 강점은 캐릭터들의 다차원적인 묘사에 있었습니다. 특히 허일도라는 캐릭터는 드라마 초반에는 냉혹한 악역으로 그려지지만 점차 그의 과거와 내면의 갈등, 그리고 염장삼에게 당한 트라우마가 드러나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입체적인 인물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천재적인 두뇌의 날렵한 눈매와 다부진 턱선, 훤칠한 키에 준수한 용모와 매너까지 갖춘 완벽남인 서동주를 볼 때마다 자랑스러운 마음이 든 것도 사실이었죠. 이처럼 자신의 아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진 허일도의 모습은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인간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버린 나쁜 아버지이면서도 동시에 아들의 성공을 은밀히 자랑스러워하는 모순적인 인물이었죠. 서동주가 총에 맞고 바다에 빠지는 장면은 어둡고 차가운 색감으로 처리되었던 반면 마지막에 서동주와 여운남이 지중해 연안으로 떠나는 장면은 따뜻하고 밝은 색감으로 처리되어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는 서동주의 내면적 여정과 정서적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적인 장치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두 사람은 화려한 보트를 타고 지중해 연안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운남에게 프로포즈하는 서동주의 바이올린 선율이 지중해 연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드라마의 모든 어둠과 고통을 뚫고 마침내 찾아온 빛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특히 서동주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은 단순한 해피엔딩을 넘어서 그의 내면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와 치유를 보여줍니다. 바이올린 연주는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모티프로 활용되었는데요. 서동주의 정서적 상태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장치였습니다. 처음에는 슬픔과 고독을 표현하던 바이올린 선율이 마지막에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로 변모하는 과정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인물들의 심리 묘사에 있어서도 이 드라마는 탁월했습니다. 특히 서동주가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은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을 거예요. 부모 없이 자란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과정은 사실 우리 모두의 정체성 탐색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염장선이 나쁜 놈, 너 때문에 나는 내 민주화 운동 동지들의 이름을 다 불어 그들을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 내 아들까지 내 손으로 죽이게 되었어. 허일도의 인내적 독백은 그의 깊은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보여줍니다. 그는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 고문에 못 이겨 동지들을 배신했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마저 총으로 쏘게 된 이중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선이 허일도를 단순한 악역이 아닌 깊은 비극성을 지닌 인물로 만들어냈어요. 또한 염장삼이라는 캐릭터도 단순한 1차원적 악역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상징하는 존재로 그려진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국정원에서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했던 인물로 현재까지도 그 권력을 이어가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거액 2조 원을 물어내라는 염장의 허무맹랑한 요구를 들으면서도 허일도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어요. 민주화 운동 당시 염장에게 끔찍한 고문을 다 당해 염장만 보면 소름이 돋는 허일도는 이미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염장삼에게 지배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설정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와 그 잔재들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의 고문과 트라우마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아픈 역사가 개인의 삶에 어떻게 깊이 각인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드라마의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청구회라는 또 하나의 비밀 조직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사회 명망가들의 모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권력을 움직이는 그림자 조직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설정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 네트워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냅니다. 청구회에 의해 염장삼에게 붙잡혀간 서동주는 과거 국정원 고문실로 쓰이던 곳에 끌려갔고 이처럼 드라마는 개인의 복수극을 통해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숨겨진 권력의 실체를 드러내는 메타포로 활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을 보여주죠. 드라마의 절정부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바로 허일도가 염장삼을 직접 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염장삼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하며 살아온 허일도가 자신의 아들이 고문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침내 총을 들고 일어서는 순간은 정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허일도는 염장의 집으로 가 총을 찾아온 뒤 그 총으로 염장을 쏜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랜 트라우마와 공포를 극복하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찾는 순간으로 드라마의 가장 감동적인 클라이맥스였습니다. 특히 허일도가 경찰에 체포되며 서동주와 여운남에게 남긴 말은 정말 가슴 뭉클했어요. 미안했다. 나는 이제부터 내 모든 죗값을 치를 테니 꼭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 넌 내 자식이니까 반드시 그래야만 해. 이 대사에서 우리는 허일도가 마침내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자기 자리를 찾았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들을 구하고 이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의 결심은 진정한 용기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서동주와 여운남이 지중해 연안으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은 이 모든 어둠과 고통을 뚫고 찾아온 빛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여운남에게 프로포즈하는 서동주의 바이올린 선율이 지중해 연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해피엔딩을 넘어 서동주가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바이올린 연주는 그의 내면에 찾아온 평화와 이제는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이 드라마가 특별한 점은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동주는 복수를 위해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뿌리를 찾고 허일도는 자신의 비겁한 과거를 직면하고 마침내 진정한 아버지로 거듭납니다. 또한 이 드라마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 즉 권력의 남용과 진실의 억압,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염장삼과 청구애로 대표되는 비밀 권력 집단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불의와 부조리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특히 허일도 역의 배우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캐릭터를 너무나 설득력 있게 연기해냈고 서동주 역의 배우도 복수에 불타면서도 내면의 상처를 간직한 인물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여운남과 배원배 역의 배우들도 각자의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드라마의 전체적인 몰입감을 높였죠. 음악과 촬영 기법도 이 드라마의 큰 강점이었습니다. 특히 서동주의 바이올린 연주 장면들은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그의 감정과 내면 여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바다와 도시 그리고 고문실 같은 대비되는 공간들이 캐릭터들의 심리 상태와 전체적인 서사 흐름을 시각적으로 강화해 주었어요. 이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남겨주는 작품입니다. 복수와 용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들이 드라마 전반에 걸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총성 위의 진실, 피보다 짙은 복수는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 가장 깊은 여운을 남긴 작품입니다. 단순한 스릴과 서스펜스를 넘어 깊은 감동과 가족과 용서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드라마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혹시 다음에 리뷰했으면 하는 드라마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